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이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그 수익의 시그널들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금조욱 전문가님과는 시장 전반적인 시황을 짚어볼 거고요. 급등하는 섹터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선현 전문가님과는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보고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을 했습니다. 올해 2월부터 해서 7번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는데요. 경기 회복세가 뚜렷하지 않은 시점 속에서 무리하게 경기를 위축시킬 필요가 없다라는 판단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연준도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게 점쳐지고 있는데 이런 통화 정책들이 어떻게 증시시장에 영향을 미칠지도 짚어보겠습니다. 금종욱 전문가님과 얘기해 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보합 장세 이어가고 있는 시장입니다. 오늘의 한 주 시황평 해주실까요? 네, 잔잔한 지수 흐름 속에 널뛰는 개별 종목 장세 이렇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전일도 제가 방송 마감하고 오후장 흐름을 좀 보셨으면 아시다시피 상승했던 종목들이 갑자기 차익실현이 좀 나오면서 순간 급락이 좀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 흐름은 굳이 지금 상황에서 수급이 어떻고,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떻고, 앞으로 상승세가 어떻게 될 것이다. 지수가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다. 이런 거는 딱히 지금 의미가 없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지수를 좀 봐야 되는 시장이 있고, 지수와 상관없이, 종목들을 봐야 되는 시장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종목들 위주로 좀 보셔야 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이 오히려 상당히 좀 난이도적인 면에서는 높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지수는 가만히 있는데 종목들은 위아래로 흔들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안 오르면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좀 답답함을 느끼거든요. 이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못 올라가니까 혹시 좀 올라가는 지금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을 빨리 갈아타야 되나? 이런 이제 조급한 마음에 급등하는 종목들을 좀 따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 고점에 물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운이 좀 좋은 경우에는 좀 잘 올라타서 상한가에 들어가는 종목들도 있겠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수 자체가 변동성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내가 고른 이 섹터나 업종이 그렇게 썩 상승하는 이 업종이 아니었을 경우에는 순간 이제 급등에 따라갔다 고점에 물리는 경우, 윗꼬리를 달고 좀 내려오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개별 종목 장세일수록 일단 종목들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거래대금 자체를 좀 봤었을 때도 최근에 좀 나쁘지 않게 조금씩 올라와 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거래대금 증가하는 이 업종이나 섹터가 한두 종목에만 몰려 있어요. 거래대금 상위 종목을 어제도 좀 말씀드렸고 오늘도 다시 한번 좀 말씀 좀 드리면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한번 좀 체크해 봤었을 때 일단 두산 로보틱스, LNF 어제 이제 두 종목 상승이 좀 있었다가 두산 로보틱스는 이제 윗꼬리를 달고 좀 내려왔고 LNF는 어제 급등으로 마감했었는데 오늘 개파락 출발한 이후에 좀 반등을 했거든요. 그리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머티 그리고 삼성전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SPG,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이렇게 시총 상위 종목도 10종목, 그린 리소스까지 하면 10종목인데 이 중에서 평소에 우리가 이제 한 달 전이라든지 이렇게 봤었을 때 거래 대금이 좀 많았었던 종목을 보면은 그나마 이제 삼성전자 항상 우리나라 이제 시총 1위 종목이니까 그리고 SK 하이닉스 보시면 이제 11위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이런 수급이 좀 몰리는 종목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주 쪽으로 안 몰리고 그 외 종목들로 좀 많이 몰립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은 좀 그래도 코스닥에서 시총이 있으니까 배제하고 다른 종목들을 봤었을 때도 상당히 좀 쏠리는 종목과 업종으로 거래 대금이 좀 몰리기 때문에 일단 다른 종목들 이
자금이 몰리는 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상당히 좀 소외된 시장이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고요. 혹시나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너무 안 간다, 너무 변동성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전량 매도를 하시면서 이제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기보다는 좀 비중이 뭐 한 10%나 뭐 20% 되시는 분들은 그 중에서 한 30%, 내가 뭐 1,000만 원 정도를 투자했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 중에 한 300만 원 정도만 매도를 하고, 일부러 이제 그 매도한 300만 원을 다른 종목으로 좀 편입을 해보면서 일단 전량 매도보다는 좀 비중을 좀 줄인 그 물량만큼만 다른 종목을 투자하시길 권해드리고요. 일단 뭐 차트적인 면에 좀 뭐 크게 의미는 없지만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2,500선 자리를 좀 유지를 해주고 있죠. 여기서 뭐 더 올라가지도 않고 뭐 빠지도 않고 이런 시장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지수 상황이 좀 크게 무너지지만 않는다면은, 지금은 좀 눌림시 뭐 매수 관점 이런 것도 좀 딱히 의미가 없어요. 안 눌리니까. 시장에 이렇다 할 만한 이벤트도 없고, 오늘도 뭐 금통위에서 금리 동결 뭐 다들 예상하고 있었던 부분이라서 뭐 크게 지금 요동치지는 않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1,300원 이하로 좀 빠지고 있으면서 시장 자체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여기서 이제 빠지기 기다린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여기서 급등해 버렸을 때 좀 지붕 쳐다보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은 항상 시장에서 참여하시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종목이 안 간다라고 했었을 때는 또 안 가는 종목들 다 팔고 났더니 또 급등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비중의 30% 전략 아까 좀 말씀드린 대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서 한번 볼게요. 코스닥 시장 오늘 0.6% 정도 상승 나와주고 있는데, 코스피는 일단 이 직전에 고점 자리를 뚫어주는 모습이었다면은 코스닥 시장은 아직 전고점 자리, 이제 850선 자리를 뚫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올라가는 게 오히려 더 좋다라고 말씀 좀 드렸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고, 거래 대금도 꾸준하게 증가해주는 모습도 괜찮다. 하지만 이제 수급적인 면에서는 이제 2차 전지 관련주 쪽으로 자금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다른 업종을 보유하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좀 소외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키 맞추기는 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시장 자금이 이제 골고루 돌아갈 거거든요. 2차 전지도 최근에야 좀 반등, 어제하고 오늘 좀 반등이 좀 나왔지.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막 올라오는 종목들이 이제 생길 거니까 너무 또 급한 마음 갖지 마시고, 일단은 2차 전지 반등이 어디까지 나올지 한번 좀 지켜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내 종목이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뭐, 저도 일단은 뭐 모든 업종을 다 보고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시장에서 관심 받고 있는 업종들은 항상 체크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오늘 이제 전고체 배터리 쪽이 급등이 나와줬지만, 일단 2차 전지, 그리고 로봇주도 최근에 흐름 좋았었죠. 그리고 AI 이런 관련주, 이제 앞으로 계속 성장성이 있을 만한 업종들은 꼭 포트에 보유하셔야 됩니다. 2차 전지도 뭐 올해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앞으로 계속 성장성은 있는 그런 업종이에요. 그래서 그런 업종들은 항상 좀 포트 편입을 해 두시고, 내가 언제든지 뭐 상승이 좀 나왔을 때 내 종목이 소외되지 않는 그런 포트 운영을 하시는 게 좋고요. 저도 이제 꾸준히 이런 업종이라든지 테마는 제 노란톡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뭐 시장에 좀 뒤처지지 않게 지금 뭐 상승하는 업종들, 테마들 같이 한번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같이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또 수시로 이런 또 공략주도 같이 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공략주도 한번 매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수 자체는 잠잠하게 흘러간다라고 할지라도 이 종목별 또 섹터별 장세는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두산로보틱스와 LNF가 오늘 강하게 거래 대금을 다 가져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께서는 내 포트만 좀 움직임이 없다라는 고민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종목별 대응 전략 함께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고 입장하시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눈여겨봐야 될 섹터로 AI와 로봇 또 2차 전지 관련주들 흐름도 저희와 함께 짚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신 뒤에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금종욱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종목별 섹터별 대응 전략 세워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시장에서 상승 중인 섹터들 금종 전문가님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수화학하고 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올 상반기 가장 큰 상승을 보였던 탑 10 종목 안에 들 것 같은데요.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전고체 사업에 대한 1,170억 원대 예타가 통과가 됐습니다. 지금부터 사업이 본격화된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공략도 가능할까요? 일단은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야 되는데, 예, 기존에 이제 리튬 배터리가 아닌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꿈의 배터리라고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무게도 가볍고 효율도 좋고, 성능적인 면에서는 확실히 좋아요. 예, 그렇지만 이걸 생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익 타산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배터리를 생산을 했었을 때, 지금까지 왜 전고체 배터리를 안 썼냐면은, 가격이 비싼 대신에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못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산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생산했었을 때 우리가 수지 타산이 맞아야 되는 상황이어야지 이제 생산하는데 그 수지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생산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2차 전지 여태까지 뭐 올해 이제 급등을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동안은 2차 전지가 없었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2차 전지들이 왜 못 갔었냐면은 리튬 배터리가 왜 못 갔었냐면은 생산 단가 대비 무겁고 충전 대비 뭐 오래 가지 못하고 충전도 자주 해야 되고 한번 충전했었을 때 뭐 갈 수 있는 거리도 굉장히 짧고 이렇기 때문에 굳이 전기차 배터리를 써야 되냐, 전기차를 타야 되냐 이런 부분 때문에 2차 전지주들이 못 갔다면은 지금은 2차 전지주들이 갈 수 있었던 원인은 한번 충전했었을 때 오래 가고 또 오래 쓸 수 있고 무게도 많이 줄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쓰는 화석 연료 대비해서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올라간 거거든요. 앞으로 많이 쓰일 수 있다. 근데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아직 이제 기술력적인 부분에서는 좀 더 발전을 해야 되겠지만 생산 단가를 좀 낮추고 이것도 효율적인 부분에서 더 좋아진다라고 했었을 때는 앞으로 많이 쓰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에요. 말 그대로. 그래서 꿈의 배터리라는 건 아직 우리가 쓰는 배터리가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갈 길이 좀 많이 남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예타가 이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제 기대감을 갖고 오늘 상승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동안에 전고체 배터리가 안 갔던 건 아니거든요. 물론 올해 초에 2차 전지 뭐 에코프로 급등했었을 때 마찬가지로 전고체 배터리도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업종이다라고 해서 올라가긴 했어요. 한농화성도 역시나 3만 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10,000원대까지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좀 많이 소외됐었던 전고체 배터리가 이제 좀 관심을 좀 받는다. 이렇게만 해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직전처럼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올 것이냐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올해 초에 급등했었던 만큼 올라갈 수 있느냐 그건 아니고요. 이미 좀 상승했었던 부분을 어느 정도 되돌려 놨기 때문에 이제는 한 번 더 키 맞추기 예전에 하락했었던 부분을 어느 정도 되돌려 놓는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다는 것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대신 기대감은 있다라는 거 그 정도로만 좀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농화성 그리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오늘 또 급등 나왔고요. 이수화학까지 뭐 지금 관련주만 제가 아침에 노란톡에도 올려드렸지만 한 10종목 이상 돼요. 지금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쪽. 예전에 전고체 배터리 이름 붙이면서 상승 나왔던 종목들이 지금 죄다 상승하고 있고요.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가 아닌 다른 업종들은 상당히 소외되고 있다. 이렇게 좀 오늘 시장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오늘 좀 상승했었던 종목들 거래 대금 차트적인 면 대부분 다 이렇게 역배열 종목이거든요. 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닙니다. 예전부터 있었던 종목이고 있었던 테마였는데 계속 관심을 못 받다가 예타 금액이 크지도 않아요. 2028년도까지 1,100원 정도 되죠. 1,200억이 안 되는데 올해 다 지나갔다 하더라도 4년 동안에 1,100억이면요. 1,200억이면요. 1년에 250억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정도 이 정도 금액으로 뭐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내용은 아닌데, 차트적인 면에서 봤었을 때, 가격적인 면에 봤었을 때,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조정을 좀 받고 있었는데, 그동안 에코프로 BM,
LF 이런 종목들이 이제 좀 반등해서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고체 배터리 쪽도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으로 올라간 게 좀 크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저도 일단은 전고체 배터리 쪽도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좀 많은 배터리 사업 분야이니까 좀 지켜보셔도 된다. 하지만 역시나 항상 말씀 좀 드리지만 이렇게 급등하고 거래대금 터졌을 때 좀 지켜보시기보다는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된다. 이제 60일선 자리, 21선 자리 다 돌아서는 구간까지 이제 올 거거든요. 그래서 대장주인 종목들 한번 좀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좀 하루 이틀 정도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추가적인 상승도 나올 수 있겠지만 이거 지금 당장 못 잡는다고 급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 차트적인 면 보여드렸듯이 오늘 한농화성이 일단 제일 먼저 상한가 들어갔으니까 대장주를 좀 보고 고점은 3만 원이에요. 고점은 3만 원인데 10,000원대까지 빠졌다가 이제 15,000원 올라온 겁니다. 물론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간 거지만 갈 길은 아직 더 남았으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물론 또 조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못 갈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저점에서 이렇게 거래 대금 터지면서 올라오는 종목들은 좀 의미 있는 상승이다라는 거 정도 체크해 두시고 일단 관심 종목의 오늘 상승 종목들 체크해 두신 다음에 재공략을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봅니다. 네,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는 아직이지만 기대감은 지속될 것이다라는 분석과 함께 오늘 오전에 노란톡방 통해서 저희가 관련주들 10종목을 선정해 드렸거든요. 노란톡방 함께 하시면 관련된 종목들 함께 공략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시그널도 알아볼 텐데요. 두산 로보틱스를 최근에 짚어주시면서 로봇 관련주들 안에서도 감속기 관련된 종목들을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두산 로보틱스와 함께 오늘 SPG도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두 종목들 흐름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 두산 로보틱스, 우리나라 이제 협동 로봇 종목 중에서는 이제 원탑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상장 전부터 관심을 좀 받고 있었고, 상장 이후에는 좀, 재료 소멸로 좀 빠지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데, 자, 일단 현대차 공장, 전기차 공장에 이제 들어간다, 납품을 하고, 공급을 한다라는 이슈도 있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SPG가 이제 두산 로보틱스에 이제 공급을 하는 로봇기 감속기 부품 업체이기 때문에 오늘 SPG도 역시나 좀 급등을 해주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물론 윗꼬리는 좀 달고 음봉으로 좀 전환되는 모습인데, 자, 여기에서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더 갈까요?라는 게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더 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차트적인 부분을 이제 설명해 드린다면은 이제 조정 시가 이제 나오고 있죠. 이제 조정 시에는 이제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으니까 조정 시에 이제 매수 관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는 있겠지만 그런 얘기보다는 지금 왜 이렇게 올라갈까요?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두산 로보틱스만 이렇게 급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저는 또 이런 실적적인 면을 봤었을 때 과연 이 로봇주들이 이 실적의 기대감을 좀 충족시켜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생각만큼 그렇게 엄청나게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강하게 올라오진 않을 거예요. 아마 4분기 매출도 그렇고 내년 초까지는 이제 조금씩 나아질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2차 전지가 올해 급등했었던 것만큼 엄청난 매출이 급증하거나 그런 모습은 좀 나오진 않을 텐데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저는 하나의 이유로 공매도 제한도 있다라고 봅니다. 공매도가 지금 금지가 됐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계속 상승세가 들어오는 것도 이런 공매도 제한의 좀 문제도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조정 없이 계속 올라가는 건 공매도가 지금 금지됐기 때문에 조정은 딱히 좀 주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고가 놀이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점 이런 거는 이제 상당히 좀 리스크가 큽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상관없어요. 제가 8시 방송에서도 제가 이 종목을 추천드렸던 단가가 거의 5만 원대 부근이거든요. 5만 원 조금 이하에서 좀 드렸었는데 거기서 매수하신 분들은 벌써 이제 50% 이상 수익이 난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8만 원, 9만 원에서 지금이라도 따라가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겁니다. 지금 조정 시에 한번 크게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어제도 한번 9만 원대까지 돌파 나왔다가 바로 8만 원 이하로 8만 원대까지 좀 밀리는 모습 보여줬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렇게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어제 시장에서 좀 보여줬는데, 물론 오늘도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만은 항상 저런 차익 실현 나오는 구간들, 이런 정고점 자리 올라갔을 때 조심을 하셔야 된다. 지금은 저점 대비 많이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에 뭐 11월 초에 두산 로보틱스와 지금 이제 12월에 올라오는 두산 로보틱스는 다른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승시마다 항상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은 조심하셔야 되고, 뭐 눌림시 매수 관점으로 본다 하더라도 거의 21선 부분 정도 차트적인 부분에 봤을 때는 그 정도를 좀 노리시는 게 중요하고요. 일단 SPG도 오늘 좀 계속 또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종가 부근 정도, 그런 자리가 딱 지지할 수 있을 만한 구간인데, 가격적인 부분을 딱 집어서 말씀 좀 드리면은 한 35,000원 정도 되겠네요. 35,000원 정도가 단기적인 지지선 구간이고, 이런 자리가 좀 깨지면은 일단 조심을 하시는 게 좋다. 일단 21선 자리가 올라오고 있다는 건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역시나 단기적으로 25,000원, 26,000원에서 거의 38,000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또 쉬어가는 구간도 좀 필요해요. 그래서 로봇주들은 일단 상승했던 종목들, 특히 두산 로보틱스 이런 종목들은 이제 상승시마다 차익 실현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일단은 보유자분들께서는 차익 실현에 대한 생각을 조금씩 하시는 게 좋은 시점이다라는 말씀과 함께 신규 보유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차익 실현 압박이 더 거세질 수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서 눌림시 매수 관점으로 보더라도 21선까지는 눌리는지를 좀 확인하시는 게 안정적인 매매로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점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시그널도 알아볼 텐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안에서도 이 관련주들 테마가 나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좀 놀랐던 흐름은요. 한 갈비집에서 배우 이정재 씨와 찍었던 사진 한 장으로 대상홀딩스가 상한가를 가기도 했었거든요. 총선 스타로 불리는 한 장관에 대한 테마주들 앞으로의 흐름 짚어볼까요? 네, 뭐 이런 종목들을 좀 매매 관점으로 보기는 뭐 방송상으로는 좀 언급드리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오늘 뭐 태양금속 일단 정고점 자리 차트적으로만 좀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좀 박스권을 좀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하방에 대한 지지는 3,000원대에 좀 나와주고 있는데, 그나마 좀 잘 버텨주는 종목이라고 좀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언제든지 빠져도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게 이제 정치 테마주인데, 이제 정고점 자리, 뭐 이제 4,450원 이 정도 되는 구간인데, 뭐 이 정도 4,000원 정도만 돼도 계속 차익 실현 나올 거예요. 고점을 한 두세 번 만들었기 때문에, 일단, 정치 테마주들은 어떤 분들이 돈을 버시냐면요. 지금 여기서 매수하시는 분들이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이런 종목을 여기서 이미 갖고 계신 분들, 일단 2,000원 이하로 그냥 갖고 계셨던 분들, 이게 정치 테마로 엮이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 갖고 있었는데 정치 테마주였네 해서 이미 여기서 2배, 3배 일단 수익 내신 분들이 돈 버는 거지, 여기서 큰 돈 벌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서 이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보시는 게 많은 거고요. 그 외에 오늘 덕성이라든지 뭐 대상홀딩스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서 큰 돈 벌기 어려워요. 이런 종목들은 이미 하방 예전에 뭐 덕성 같은 경우에는 그 정보체가 아니죠. 그때 아무튼 다른 테마주로 좀 엮였었는데 그런 종목 여러 가지 테마를 엮였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미 저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아니면은 거의 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정치 테마주들은 여기서 이미 좀 시세가 나왔다면은 고점에서는 일단 단기 트레이딩 관점인데, 뭐 그런 매매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굳이 뭐 이런 지금 타이밍에서 뭐 사야 되냐 팔아야 되냐 이런 거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언제든지 상승과 하락 나올 수 있으니까 뭐 조심을 하시는 게 좋고요. 일단 정치 테마주들은 12월에 한 번 더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는데, 지역구 관련주 쪽보다는 인맥 관련주 쪽이 낫고요. 정책 테마주들도 꾸준히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은 이제 뭐 매매는 하셔도 되는데, 일단 비중 자체는 굉장히 좀 낮게 10% 이하로 뭐 가져가시고 뭐 상승했었을 때 따라가시기보다는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보시되 이런 종목들 대장주 위주로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만 좀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 좀 드리고요. 일단 공략주 하나를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좀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위메이드가 어제 상승이 좀 나왔었던 이슈가 부산의 디지털 자산 거래소 사업에 이제 도전장을 내민다라는 이슈로 좀 어제 상승이 나왔다가 윗꼬리에 달고 좀 밀렸어요. 이런 내용이 좀 있었는데, 저는, 게임 관련주로서도, 좀 충분히 지금 메리트 있는 구간이다. 지금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많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6만원대 자리를, 좀 강한 저항대 자리를, 못 뚫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리만 뚫어줬을 때, 충분히, 큰 시세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위메이드에서 발행한, 코인, 위믹스 코인도 다시 한번 신고가 자리 부근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1번 파동, 상승 파동 이후에 지금 조정을 좀 받았는데 여기서 이제 지지받고 다시 한번 3차 파동이 좀 나오는 구간이 진입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만 한번 뚫어준다면 한번 좀 길게도 보실 수 있는 종목이라서 일단은 위메이드 좀 편입 종목으로 좀 말씀 좀 드리고요. 만약에 5만 원짜리를 이탈하게 된다면은 좀 리스크가 좀 있기 때문에 5만 원 정도 지지 구간 좀 확인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저희와 함께 한동훈 법무부 장관 관련주들을 좀 정리해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든지 오늘처럼 위메이드 노란톡방 통해서 저희가 공략을 드렸던 종목인데 관련주들 저희와 함께 체크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신 뒤에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금종 전문가님과 함께 새로운 공략주들 공략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금종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지금부터는 김선윤 전문가님과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보고요.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 김선윤 전문가님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코스피 시장 기관들이 이끌고는 있지만 여전히 잠잠한 흐름이네요. 오늘 시황 짚어주시죠. 자,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좀 대응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도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로봇 관련주들만 신나서 막 가는 모습이고 또 하나 이제 전고체 배터리 이슈를 통해서 관련 종목들이 오늘부터 급등하는 모습이고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특정 종목으로 좀 많이 치우치는 모습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는데 많이들 좀 약간은 좀 잊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오늘 SK와 하이닉스의 흐름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앞으로의 이 12월의 흐름이 참 중요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전체 상황에서 봤을 때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 제가 꾸준하게 말씀드리고 있었던 이 기관들의 흐름. 바닥부터 해서 주가가 튀어 올라갈 때 기관들이 꾸준하게 매수 대응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특히나 기관들 뭉텅이 자금 들어왔다가 다시 매도 대응하고. 근데 매도할 때 일부 자금만 매도 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계속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최근에 외인들은 살짝 매도를 좀 해요. 좀 아쉽긴 하죠. 그러면서 코스피 지수 살펴보시자면 약간은 조금 숨고르기 상황을 좀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어제도 밑꼬리 달면서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오늘도 높진 않지만 상승을 주고 있어요. 코스피 기준으로. 사실 최근에 뉴욕 증시 보시면은 재미가 없어요. 그냥 보합권이거나 횡보하거나 약간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나쁜 흐름이 아니라 주식하기에 상당히 좋은 환경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시장 전체 흐름에서 봤을 때도 향후 기대감 때문에 밑으로 크게 밀리지 않는 거예요. 원래 이제 이전 같은 시장, 10월, 9월, 8월 시장이었으면 조금만 악재에도 민감하고 별다른 소식 없이도 빠졌던 날들이 많았었잖아요. 지금은 안 그렇다고요. 그렇죠? 최근 보시면 전혀 안 그래요. 요 근래 몇 주 동안은요. 악재 상황이 크게 없지만서도 별다른 이슈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안 빠지고 그냥 조정받거든요. 이 정도로 강한 시장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 내년도 시장에서 2,800, 3,000포인트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꾸준하게 나와주고 있는데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 보시는 게 참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BOE에서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어제 이제 S&P 500에 대해서 내년도에 5,000포인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봤을 때도 S&P 500은 10% 정도의 상승이지만 나스닥은 15% 좀 되는 거고요. 코스피 나스닥이 전고점 넘어간다면 코스피 지수 얼마까지 되냐면 3,000포인트 이상으로 가셔야 됩니다. 20% 이상 올라가야 돼요. 근데 어제 무슨 얘기 드렸습니까? 환율 보시라 말씀드렸습니다. 환율 포인트가 여러분 꼭 보셔야 될 게 환율이 지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최근에 점차 내려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계속 될 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 얘기 나오는 거, 오늘 새벽에 나왔던 소식, 내년에 이제 연준에서는 하반기 이후로 해서 금리를 인하하겠다 이런 얘기도 좀 나와주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실 의미를 둘 필요는 없어요. 가봐야 돼요. 알 수 없는 거고 이번에 다음 달 12월이죠. 12월 FOMC 때 연준 위원들이 점도표 발표하잖아요. 점도표 자리가 어디에 찍히는지에 따라서 또다시 어떻게 됩니까? 네, 분위기가 바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사실. 그런데 바로 이제 끝나자마자 준비하고 보셔야 될 게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시선이 쏠릴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쏠림을 방어하기 위해서 바이든 민주당 쪽은 또 키를 꺼낼 거예요. 네. 내년에 어떤 정책적인 측면이나 기업들을 살리기 위한 여러 모습들을 보여줄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관련된 업종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계속 호재거리가 조금씩 양산이 돼요. 그래서 우선은 12월 중순까지의 FOMC 흐름은 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금리와 이 환율 또 FOMC 이야기들 또 내년 미국 대선까지 짚어드리고 있는데 이런 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이슈들 함께 분석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신 뒤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입장코드 1357 걸려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오전 시그널도 바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 오전 시그널 이슈는 HBM 최대 수혜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로 잡아봤습니다. 고대 역폭 메모리 HBM 단연 올 하반기를 이끈 키워드인데요. 전 세계 AI 칩 시장이 커지면서 엔비디아의 AI 칩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엔비디아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제품을 테스트하고 있는데요. 이번 검증 결과에 따라서 삼성전자는 본계약 체결 가능성이 있고 SK하이닉스는 최대 실적을 발표할 예정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주 증권사 리포트가 쏟아지고 있더라고요. HBM과 엔비디아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묶은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저는 놀랍지가 않았던 게 저희가 하반기 들어서 지속적으로 다뤘던 부분들이 이 내용이었거든요. 전문가님, 저희가 이 증권사 리포트보다 한 몇 달은 빨랐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려왔었던 부분이에요. 주목이 될 거고 이슈화가 될 거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준비 과정 중에 하나인데 이제 다들 생각하시는 게 삼성전자에 대해서 걱정이 많았던 시기보다는 지금 하이닉스도 그렇고 사실 기대감이 더 높아졌어요. 그렇죠? 보시면은 제가 몇 개월 전부터 계속 강조드렸었던 내용들 자체가 이제 하나씩 끄집어낼 거다. 이 내용도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슈화가 될 것이고 주목을 받을 것이고 올라갈 거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그러하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보유하셔야 된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지금 보시면 증권가 보고서가 아직 10만 원 넘어가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거의 없다 보시면 되는데 아마 생길 거예요. 아마 조만간 발표가 되지 않을까 싶고 또 하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13만 원대이긴 한데 제가 계속 강조드렸었던 내용 말하면 뭐합니까? 박스권 돌파하고 갈 거고 지금 그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거예요. 천천히. 그러면서 전고점 여기 넘어가고 그다음 저기 위에 15만 원대까지 갈 거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드렸었잖아요. 하이닉스는 지금 현재 엔비디아 이슈와 더불어 AI, HBM 반도체 관련해서 최대 수혜주로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도 뉴 삼성을 시작을 통해서 아마 새로운 먹거리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는데 이미 투자가 HBM 쪽으로 들어갔고요. 당연히 수주 받을 겁니다. 반도체 기술 어디 가겠습니까? 수주 받고서 새로운 매출 확대 포인트를 보여주겠죠. 근데 이 HBM 시장 자체가요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AI 시장 자체가 계속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한동안은 멈추지 않을 거예요. 향후 몇 년 동안은 끄떡없습니다. 그러면요 하이닉스의 주가 흐름 자체도요 보시면 전고점 넘어가면서요. 새로운 신고가 패턴을 그리면서 가는 그림이 계속 나오게 될 거고 또 하나 삼성전자도 우리가 일전에 2021년 초에 96,800원짜리 9만 원대, 8만 원대 보여 계신 분들 많잖아요. 걱정할 필요가 1도 없어집니다. 무조건 갈 거니까. 왜요? 매출 확대가 나온다. 수주 모멘텀에 대한 보고서들이 아마 연초나에서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흐름 같이 보시면 좋고 엔비디아가 물론 이제 실적 발표 기점 맞춰서 $500 돌파했다가 살짝 내려오긴 했지만
480달러 수준이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주가에 움직이는 수준, 상승 가도를 가기 위한 그림은 그려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걱정보다는요, 조금 차분하게 대형주 쪽에서 삼성과 하이닉스 보유하고 계시다면은 홀딩하시는 전략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한 번 더 말씀드려볼게요. 네, 저희가 추가적으로 노란톡방 통해서도 HBM 관련주들 정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대응 전략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신 뒤에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이야기들도 해보겠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올 상반기 가장 큰 관심을 받았던 종목 중 하나였는데요. 하반기 들어선 좀 관심이 좀 덜했는데 오늘 이렇게 배터리 관련된 사업이 1,170억 원대 예타 조사를 통과를 했습니다. 앞으로 또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보시면 관련주 중에서 이제 몇 종목들이 굉장히 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27%대 현재 상황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수 화학이 25%대 현재 상황을 보여줍니다.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좀 일찍 상한가 들어갔죠. 한농, 화성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한가 딱 꽉 차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말씀 주신 것처럼 예타 통과를 했습니다. 1,000억대 규모고요. 전고체 배터리 관련한 이제 개발 사업인데 정부에서 좀 과감한 좀 투자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차세대 배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진행이 된다면은 2차 전지의 좀 핵심 조금 혁명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요. 개발을 빨리빨리 서두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수 쪽이 움직이는 이슈 자체는요.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인데요. 황화 리튬 생산을 이미 하고 있었지만 증설한다는 소식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이슈로서 좀 급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좀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동안의 이 움직임이 더 나올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특히나 이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에는 이수화학에서 인적 분할돼서 올해 이제 5월 말에 상장을 한 종목이고요. 상장 당시에도 바닥부터 해서 한 5배가량 올랐었던 전적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바닥을 확인했고요. 지금은 6개월가량 지난 이후에 추가 상승이 좀 나오는 흐름인데 보호회수 물량에 대한 부분은 좀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어서 아마도 그림이 한동안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수화학 같은 경우에도 상황을 보시면 큰 추세에서의 큰 자리들, 하단 자리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차트 보시면 좀 참 이쁘게 만들어집니다. 라인상으로도 바닥, 작년, 그리고 올해 초에 바닥 자리 확인되고 지금 바닥, 3바닥을 크게 확인되면서 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차트가 완벽해졌습니다. 이 자리부터 해서 상승을 준다는 것은 과연 어디까지 갈까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짧은 기간 동안은 아니겠지만 좀 일시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면 우선은 빠르게 2만 원대 초중반 자리까지는 안착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수화학과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그리고 한농, 화성은 다시 한번 시장에 좀 주목을 받을 것 같고요. 두산 로보틱스나 에코프로 머티의 흐름 최근에 두산 로보틱 또 가고 있긴 하지만 만약에 추이가 멈춘다면은 이쪽 라인으로도 수급이 다시 한번 몰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 우선은 급하게 대응하지 마시고요.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급한 마음보다는 지켜보시면서 대응하는 전략들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알아볼 텐데 에코프로 4형제 중에서 가장 좀 움직임이 더뎠던 종목은 그나마 에코프로 HN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가장 큰 상승을 보였거든요. 6%대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부터 좀 주가 흐름 지켜봐도 괜찮을까요? 네, 에코프로 형제들이 잘 가요.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HN도 사실 그 이슈 맞춰서 같이 움직였었어요. 근데 오늘 오랜만에 또 한번 상승이 좀 나와서 제가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자, 이유는 이겁니다. 그 케미컬 필터라고요. 반도체랑 디스플레이, 공정, 오염물질 제거하는 그런 제품 중에 하나인데 고객사가 이제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있거든요. 요게 이제 필터의 성능 측정법을 정부와 국제표준화를 추진한다는 그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를 통해서 주가가 현재 좀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차트를 좀 잡아주시면 일전부터 작년부터 사실 에코프로 HN은 제가 잠시 타 방송에 있을 때 이 자리 추천드렸고요. 잘 먹었었어요. 그리고 5만 원 아래에서 무조건 매수하세요라고
한참을 제가 떠들었던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요. 추이적으로 봤을 때 주가의 하단 자리 라인 맞춰보겠습니다. 이런 그림이 좀 형성이 좀 되네요.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이 하단 자리에서의 반등 포인트 그림이 나온다면은 정말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맞춰 주가가 꾸준하게 상승이 좀 나오고 그 다음 꼭 보셔야 될 게 고점 자리에서의 바닥에서의 절반 정도까지 회귀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러면 다시 일봉으로 갔을 때 그 자리가 현재 눈에 보이는 자리가 9만 원대 자리인데 충분하게 가능성이 우선 저는 열려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9만 원 자리가 또 눈에 걸리는 게 뭐가 있냐면 올해 3월에 나왔었던 고점 자리 형성이 여러 차례 좀 되고 있거든요. 이 자리가 이제 8만 5천 원부터 9만 원대 사이 자리인데 여기 자리는 아마도 큰 문제 없이 우선은 1차적인 도달을 하지 않을까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수급 상황에서는 좀 살펴보자면 아직 뭐 그렇다 할 막 크게 들어오진 않아요. 그래도 갑자기 최근 들어서 안 들어오던 연기금이 좀 적은 수량이나마 들어오는 모습이고 조금씩이나마 조금 수급적인 변화가 조금 보인다고 할까요? 근데 아직까지 멀긴 했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으로 판단할 수는 있지만 조금은 중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매출 확대 포인트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그널이 계속 나오는 그런 종목 가운데 하나거든요. 물론 이제 한번 조심하셔야 될 건 있어요. 에코프로 머티 자체가 상승을 멈추고 갑자기 하락 쪽으로 돌아서게 된다면 지금은 아직은 아니지만 돌아서게 된다면 그에 따른 영향으로 에코프로 라인들 전체가 조금은 무너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좀 중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에코프로 H의 주가 방향성 자체는 상승 쪽 분위기를 타고 있다는 거를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짧게 보지 마시고 이 주봉입니다. 차분하게 보시면서 대응하신다면은 그래도 괜찮은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의 흐름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 정도 좀 말씀드려볼게요. 네, 역시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수혜주로 엮이면서 힘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지켜보시는 전략 저희와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또 다른 종목도 알아볼 텐데 오늘 두산로보틱스와 함께 거래대금 1, 2위를 쓸어간 종목이 LNF였습니다. 여타 2차 전지주들보다는 조금 더 비교적 상승세가 덜했던 모습도 사실은 있었는데 어제부터 급등이 나왔거든요. 앞으로의 흐름도 짚어주실까요? 네, LNF가 어제 상당히 좀 급등이 나왔어요. 어제 이제 완전 바닥을 체크하면서 오전에 좀 가만히 있다가 11시 좀 넘어가면서부터 해서 쫙 급등하면서 올려치기 시작하고 오늘도 우선 상승이 좀 나옵니다. 사실 LNF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시장에서 조금 속상하지만 철저하게 좀 외면을 좀 받았습니다. 그에 따라 좀 상당히 조금 속상했는데 그래도 이슈가 나왔던 게 대구시와 투자 협약 소식이 있어요. 양극재, 음극재, LFP 양극재 등등 해가지고 양산을 조금 진행을 하는 그런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자, 그에 따른 좀 반등 흐름이긴 한데요. 굉장히 오늘 자리하고요, 내일 자리가 되게 중요한 상황입니다. 왜 그러하냐면 우선 일시적으로 11월 달에 급등 나왔던 이 시점에서의 확대를 좀 하겠습니다. 고점 자리에 대한 돌파가 의미가 좀 있단 말이에요. 사실 11월 6일 날 고가 자리가 19만 1,800원 자리인데 이 자리를 돌파하면서 19만 초중반대로 넘어가는 포인트가 좀 나와줘야 되거든요. 오늘 오후장 들어 나올 수도 있고 내일 나올 수도 있겠지만 현 구간대에서 우선은 바닥은 좀 확인된 자리라 의미가 있고 왜 그 자리를 또 제가 짚어드리냐면 잘 보시면요. 2022년부터 하단 자리가 세 차례 나왔었던 자리가 이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돌파하는 순간 심리적인 저항선 자리를 돌파하는 자리라 올라가기가 조금 편해집니다. 그러면서 반등이 나올 경우 20만 원대 이상으로 빠르게 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 보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20만 원대까지 안착을 해서 새로운 그림을 그려준다면 주가 방향성 어떻게 될까요? 네. 천천히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사실 LNF보다는 사실 에코프로 라인들이 더 주목을 받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좀 약간 좀 버려졌던 표현은 좀 죄송하지만 소외받았던 그런 이제 2차 전지주들의 반등이 눈에 띄거든요. 잘 보셔야 되고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자, LG
에너지솔루션도요. 크게 바닥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큰 바닥 찍었어요. 보시면 엔솔 같은 경우에도 상장하고 나서부터 해서 흐름을 보자면요. 이 자리예요. 2022년도 때 바닥 라인 찍었던 자리들, 한 36만 원, 35만 원 자리들인데 이 자리 거의 바닥 자리 체크하면서 큰 쓰리바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반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소외받았던 애들이 다시 조금 올라가는 거. 근데 이게 2차 전지주들이 사실 좀 걱정스러운 게 내년에 대선 쪽으로 미대선 쪽으로 가게 되면요. 그 바이든 정부는 아니지만 트럼프 정부에서는 이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는 그렇게 막 과감한 투자를 하진 않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도 포용은 하긴 할 겁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산업, 자기를 밀어줬던 기업들을 밀어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후원했던 기업들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살짝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래도 이슈화가 되고 있는 만큼 한 번은 더 움직일 수 있으니까 LNF도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우선은 20만 원대까지 홀딩하시는 전략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2차 전지들 중에서도 다소 소화됐던 종목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LNF와 LG에너지솔루션 저희와 함께 대응 전략들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그널 종목들 관련된 가격 전략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도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신 뒤에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357 홀수 4글자를 누르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김선윤 보내주시면 추가적인 전략들 함께 세워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시그널 종목들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김선은 전문가님과 함께 오후장 대응 전략도 세워보겠습니다. 일단은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양전에 들어간 상황인데요. 오후장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지금 시장 보시면 기관들은 이제 많이 사고 조금 팔고 또 많이 사고 조금 팔고의 상황들이 나오는데 외인들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최근에 조금 매도세가 좀 있기는 해요. 지난 주말부터 해서 매도가 조금씩 나아졌고 그리고 최근에 이번 주 상황도 보시면은 그렇게 많은 수량을 접하진 않아요. 코스피 쪽으로. 오히려 이제 코스닥 쪽에서 조금 더 매수가 더 많이 나오는 게 이번 주 상황이거든요. 근데 일시적인 부분이고요. 걱정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는 판단입니다. 바닥부터 해서 지금 차근차근 올라가는 과정에서 지난 11월 초부터 해서 사실 외인들은 상당히 많은 수량을 매수했었어요. 그러니까 기관들이랑은 좀 다르게 패턴의 문제인데 기관들은 한 3, 4일 정도 매수 대응을 크게 하다가 하루 이틀 적은 소량을 팔고 다시 매수하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외인들은 꾸준하게 한 2, 3주가량 많은 수량을 매수하다가 조금 정리하고 그러니까 속도에 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외인들의 매도세가 좀 나올 수는 있겠지만 기관들이 좀 커버하면서 갈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잘 인지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외인들이 이 수량들을 지금 최근에 매도세를 좀 이어가긴 할 것 같은데 좀 매도를 하고 난 이후에 12월 한 초중반부터는 제가 볼 때는 한 중반부터 될 것 같은데요. 어디에 집중할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당연히 이쪽으로 올 겁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쪽으로 아마 집중적인 매수 대응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보면은 최근에 삼성전자 외인들 매도 좀 하다가 다시 매수 잡고 있는 모습도 보이긴 하지만 아직 큰 수량은 아니거든요. 근데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 보시면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는 외인들이 조금 그렇게 막 들어오진 않아요. 들어왔다가도 매도로 좀 반복인데 기관도 마찬가지지만 이 수급 자체가 바뀔 거예요. 그래서 두산과 더불어 에코 더불어서 대형주들 몇몇 종목들의 상승 흐름 자체가 좀 꺾이기 시작한다면요. 자연스럽게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로 많은 자금들이 몰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준비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주가 안 간다고 팔아가지고 뭐 두산으로 가시거나 두산 로보틱스로 가시거나 에코프로 라인으로 가시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꼭 홀딩하셔야 된다. 꼭 말씀을 제가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잘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오후장 대응 전략도 세워봤고요. 추가적인 오후장 전략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되고요. 링크를 클릭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문자샵 0082번으로 김선윤 보내주셔도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지수 흐름 속 널뛰는 개별 종목들 짚어봤고요. 오늘장 상승 섹터로 전고체 배터리, 협동 로봇과 정치 테마주들 짚어봤습니다. 오후장은 코스피의 일시적인 외국인 수급 부재 속에서 전략 세워봤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의 사칭한 피해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